마스터 엑셀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터 엑셀 더블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마스터 엑셀 폴더 안에 또 1회차부터 8회차까지 폴더가 있죠. 1회차부터 8회차까지 폴더 안에 폴더가 또 있어요. 그럼 우리 오늘 1회차지요. 1회차 폴더 더블 클릭해 주세요. 1회차 폴더 더블 클릭입니다. 네, 그러면요. 그 안에는 견적서 엑셀 파일과 비품 명세서 엑셀 파일이 있죠. 네, 저는요. 여기 비품 명세서부터 같이 할게요. 비품 명세서 엑셀 파일. 이 안에도 제가 이제 시트를 여러 개 넣었어요. 네, 비품 명세서 엑셀 파일 열어주세요. 네, 더블 클릭하시면 되세요. 비품 명세서 더블 클릭입니다. 네, 열렸나요? 네, 열렸나요? 네, 그럼 상단에 한번 볼까요? 네, 상단에 보시면요. 우리 템 메뉴는 보이는데요. 리본 메뉴가 보이지 않죠. 리본 메뉴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우측 상단에 편집 사용 보이시나요? 네, 편집 사용 클릭 한번 해주세요. 편집 사용 클릭. 네, 그러시면요. 우리 템 메뉴 하단에 리본 메뉴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비품 명세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럼 하단에 시트 한번 볼까요? 비품 명세서 시트 하나가 있죠. 네, 우리 비품 명세서 하기 전에요. 우리 시트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더하기 버튼 시트 추가 하나 할게요. 네, 더하기 버튼, 네, 여기가 새 시트를 넣는 곳이에요. 새 시트 더하기 버튼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더하기 버튼. 네, 그럼 새로운 시트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네, 요 시트 1에요. 연습을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습. 네, 그래서 시트 이름도 한번 바꿔볼까요? 전 현재 시트 1인데요. 더블 클릭하시면 블럭이 씌워져요. 예, 블럭이 씌워지고요. 한영키 바꾸신 다음에 연습이라고 시트 이름을 한번 줘보세요. 연습. 네, 잠깐 우리 엑셀 연습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스터 프로젝트 엑셀은 조금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엑셀 기초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요. 네,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시트 만드셨나요? 네, 연습 시트 만드셨으면요. 저는 연습 시트를요. 비품 명세서 앞으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네, 우리 스타트 엑셀 수업에 했었죠. 저는 이 연습 시트를요. 이동시키고 싶어요. 어디로? 비품 명세서 앞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예, 이동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저는요. 클릭 드래그 이용하도록 할게요. 물론 상단의 메뉴도 이용할 수 있지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 연습 시트를 클릭 드래그해서요. 비품 명세서 앞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세요.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시트 클릭 드래그. 네, 그럼 이렇게 이동이 되죠. 네, 연습 시트 열렸나요? 네, 열렸으면요. 우리 자동 채우기 기능 잠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 채우기 기능. 네, 자동 채우기 기능 하기 전에 또
엑셀 수업이 아주 쉽지만은 않은 수업이죠. 그래서 우리 엑셀 2016 화면 구성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구성. 예, 화면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상단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보통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저장, 한 단계 취소, 네, 앞으로 뒤로, 그리고 여기 새 문서, 네, 새 문서 열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요, 이 엑셀의 제목 표시줄이죠. 네, 제목 표시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 부분이요, 바로 탭이죠. 탭 메뉴 하위에 리본 메뉴가 있어요. 리본 메뉴. 근데 이 리본 메뉴는요, 어쩔 때는 보이고요, 어쩔 때는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네, 안 보일 때는요, 리본 메뉴를 살짝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접기, 펼치기 있죠. 네, 그리고 이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데이터 탭, 그 탭마다 누르시면요, 하위 메뉴가 펼쳐져 있죠. 그 하위 메뉴를 우리 리본 메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수식 탭도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수식 탭 클릭하시면요, 하위 메뉴, 리본 메뉴가 달라지죠. 또 데이터 탭도 클릭하시면요, 또 이렇게 다 하위 메뉴가 펼쳐져 있어요. 네, 우리는 주로 홈 탭 가실 거고요. 또 삽입 탭, 수식 탭, 데이터 탭. 네, 이렇게 상단 한 4가지 정도 아마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전 현재 홈 탭이고요. 그런데 이 하위 메뉴, 즉 리본 메뉴가 안 보일 경우도 있어요. 안 보일 경우에는요, 예, 네, 어떨 때 안 보이냐면요, 네, 우리 우측에요, 우측 가시면 리본 메뉴 축소가 있어요. 우측에. 네, 이거를 여러분들도 모르게 눌렀을 때는요, 리본 메뉴가 안 보여요. 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마우스 커서 갖다 대시면요, 리본 메뉴 축소라고 나와요.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면요, 보세요. 리본 메뉴가 잠깐 안 보여요. 잠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리본 메뉴를 보이게 하실 때는요, 우리 상단의 탭 메뉴 중에서 이미지 탭 하나 클릭하면요, 리본 메뉴가 이렇게 펼쳐지죠. 네, 그리고 이 리본 메뉴는 보였다, 안 보였다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리본 메뉴가 항상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면요, 우리 우측에 보시면요, 우측에 보시면 앞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리본 메뉴가 고정이 돼요. 그래서 리본 메뉴 뭐 접었다, 펼쳤다, 좀 작업창, 이 스프레드 시트를 넓게 이용하실 분들은 리본 메뉴를 접어 주시고요. 또 상단 탭 메뉴 누르면 리본 메뉴가 또 내려오니까. 아니면 나는 리본 메뉴가 항상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앞정을 클릭하시면요, 리본 메뉴가 고정이 돼요. 네, 저 고정시킬까요? 네, 저는 지금 숨겼어요. 그럼 또 다시 이미지 탭 클릭하면요, 리본 메뉴 내려오고요. 리본 메뉴 내려왔으면 우측에 리본 메뉴 고정, 앞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네, 리본 메뉴가 이렇게 고정이 되죠. 네,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 마스터 엑셀은요, 이 수식 입력줄을 자주 사용하게 되죠. 아무래도 함수, 네, 수식 입력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름 상자 부분이에요. 이름 상자. 네, 이름 상자. 네, 오늘 이제 주로 수업할 거고요. 우리 엑셀은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 열과 행이 만나서 각각 셀 주소를 이루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A열, 이 알파벳 있는 열이 열 머리글, 1, 2, 3, 4 숫자가 있는 곳이 행 머리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클릭한다면요, 얘는 F열 5행이니까
이 부분은 바로 F5셀이 되겠죠. F5셀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미의 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이쯤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얘는 2열 8행이니까 이 셀 주소는요 28 이렇게 나오죠. 예, 보통은요 A1 셀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열과 1행이 만나서 A1의 이름이에요. 네,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요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실 때는 이름 상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록이 씌워지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다른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세요. 네, 우리 자동 채우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자동 채우기. 네,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B2 셀에 숫자 1 넣어 볼게요. 1, 숫자 1. 그리고 우리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죠. 엔터. 네, 엔터 하시고요. 제가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자동 채우기 클릭 드래그. 네,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예, 복사가 되는데요. 자동 채우기도요. 옵션이 있어요. 옵션. 네, 저는요. 연속된 수를 넣고 싶어요. 1일 다 복사한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연속된 수로 채우고 싶어요. 예, 그럴 때는 우리 자동 채우기 옵션이 있죠. 자동 채우기 하시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더하기 자동 채우기 옵션이 있어요. 그럼 옵션을 클릭하셔서 네, 옵션도요 여기 5가지가 나오죠. 네, 저는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1부터 순서대로 연속 데이터가 채워지죠. 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자동 채우기 하시면요. 연속된 수가 이렇게 채워져요. 네, 그래서 숫자, 예, 숫자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보셨고요. 그리고 숫자를 넣으면요. 숫자는 엑셀에서는요. 오른쪽 정렬이 자동으로 돼요. 네, 그리고 제가 C셀에는 강동 써볼게요. 엑셀 써볼까요? 네, 엑셀. 네, 엑셀 입력하고요. 우리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죠. 엔터 클릭. 네. 네, 엑셀 입력하고요. 제가 엔터를 눌렀더니 엑셀은 문자라고 얘는 왼쪽 정렬을 하죠. 네, 왼쪽 정렬 되었죠. 저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요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대로 복사가 돼요. 네, 그리고 제가 D2 셀 클릭할게요. D2 셀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강동 3 이렇게 입력하고요. 엔터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3은요 숫자, 문자 데이터가 섞인 혼합 데이터예요. 네, 혼합 데이터. 혼합 데이터는요 문자가 있으면요 문자 취급을 해요. 그래서 왼쪽 정렬이 되죠. 네, 왼쪽 정렬 됐나요? 얘도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대로 복사가 되나? 아니면 숫자가 하나씩 커지나? 클릭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네, 문자는 복사가 되고요. 숫자는 하나씩 늘어나죠. 네, 늘어나죠. 네,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가질까요? 예, 자동 채우기는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예, 몇 가지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잠깐 눈을 감거나 아니면 다른 곳 보시는 것도 예, 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저는요 2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부 수업 마지막에서 제가 자동 채우기 기능 설명드리다가 예,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가졌죠. 그래서 우리 숫자, 예,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오른쪽 정렬 자동 채우기 하면요 자동 채우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 이용하셔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문자 데이터는요 왼쪽 정렬을 하지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얘도 자동 채우기를 하면요. 이렇게 복사가 돼요. 네, 복사가 되고요. 또 세 번째는요. 제가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 강동 3이라는 혼합 데이터를 넣었어요. 혼합 데이터를 넣고 자동 채우기를 했더니 문자는 복사가 되고요. 예, 숫자는 하나씩 증가가 되었죠. 네, 저는요. 또 이메일 셀에 이번에는 숫자 5 한번 입력해 볼까요? 5 그리고 엔터 그리고 10 엔터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넣었어요. 5하고 10 5하고 10 두 개의 숫자 데이터를 넣고요. 두 개를 블럭을 이렇게 씌웠어요. 두 개 숫자 데이터 5하고 10 블럭 씌운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될까요? 클릭 드래그. 네,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이렇게 두 개의 숫자 데이터를 넣고 두 개의 셀을 블럭 잡은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하면요. 그 숫자 차이만큼 자동 채우기가 되죠. 제가 5하고 10 넣었죠.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5였죠. 네, 자동 채우기를 했더니 5씩 증가하는 자동 채우기가 되었어요. 네,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예, 반대로 제가 여긴 위에는 3 입력해 보고요. 또 아래는 1 입력해 볼게요. 아, 너무 작나? 네,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그럼 얘를 10 입력할까요? 예, 10 입력하고 또 하단을 8 입력해 볼게요. 네, 그리고 두 셀을 잡은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수의 차만큼 자동 채우기가 되죠. 네, E열은 플러스, F열은 마이너스 이렇게 자동 채우기가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G열에는요, 현재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날짜 데이터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날짜가 8월 3일이니까 8 빼기 3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시죠. 예, 8 빼기 3 제가 입력 한번 해볼까요? 8 빼기 3 또는 컨트롤 콜론 눌러주셔도요. 예,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콜론 눌러주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요. 우리 시스템상에 날짜가 이렇게 들어와요. 또는 네, 우리 날짜 한번 써볼까요? 네, 날짜는 네, 단축키가 네, 컨트롤 네, 콜론이에요. 컨트롤 콜론이라고 할까요? 네, 컨트롤 콜론. 네,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8 빼기 3 또는 8 슬러시 3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네, 날짜도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네, 클릭 드래그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요. 1 예, 데이만 하나씩 자동 채우기 되는 걸 아셨을 거예요. 네, 전 또 한열 띄고요. 이번에는 시간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 네, 시간은요. 우리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네, 콜론이에요. 네, 이것도 지울까요? 네, 제가 여기다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콜론 누르면요. 현재 오전 10시 30분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얘도요. 제가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요. 우리 시만 하나씩 늘어나는 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혼합 데이터, 날짜, 그리고 두 수의 차만큼 자동 채우기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셨고요. 네, 자동 채우기 연습 한번 해보셨고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옵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품 명세서 우리 하단에 시트 중에서 비품 명세서 시트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네, 비품 명세서 시트. 네, 보통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 붙여넣기죠. 네, 그런데 붙여넣기 옵션이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비품 명세서 시트 클릭 한번 해주세요. 얘는 아예 4번이라고 할게요. 네, 붙여넣기 옵션. 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이런 비품 명세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우리 어떤 거를 구입하게 되면요. 여기에 직인란이 있어요. 뭐 팀장님, 부장님, 뭐 과장님, 네, 이렇게 부서명들이 보이고 우리 도장 찍는 란이 있잖아. 사인란이. 예, 그걸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물론 여기에 엑셀에다가 만들 수도 있지만요. 저는 따로 아예 빈 공간에 만들어서요. 그 직인란을요. 그림으로 한번 붙여 넣을까 해요. 그림으로. 네, 붙여넣기 옵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품 명세서 시트 확인하셨나요? 네, 비품 명세서 시트고요. 예, 저는요, 이 데이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칸, K열 띄고요. L열 정도 할까요? 그럼 16, 네, L열 16회 클릭 한번 해주세요. L열 16회 L열 16회 예, 클릭하시고요. 예, 여기 제가 먼저 입력할게요. 예, 결제란 네, 과장, 부장, 팀장 네,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네, 과장, 결제, 과장, 부장, 팀장. 네, 저는 이 데이터, 비품 명세서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L16셀을 선택해서요. L16셀. 네, L16셀. 네, L16셀 선택해서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L16셀에 결제란. 네, 결제란을 만들어 볼까 해요. 결제, 과장, 부장, 팀장.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을요, 가운데 맞춤 할게요. 결제, 과장, 부장, 팀장 블록 씌우시고, 우리 홈 탭 맞춤 그룹 가셔서요, 우리 가운데 맞춤. 예, 가운데 맞춤 클릭 한번 해주세요. 가운데 맞춤 블럭 씌우시고 홈 탭 맞춤 그룹 가셔서요. 예, 가운데 맞춤 위아래 둘 다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하셨으면요. 진하게도 한번 눌러줄까요? 진하게. 예, 진하게 굵게 한번 눌러주세요. 네, 진하게 할게요. 네, 진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 결제, 과장, 부장, 팀장 밑에 우리 직인란을 찍어야 되는데 요 셀 범위가
너무 좁죠? 예, 너무 좁죠? 예, 그러면은 행을 좀 높여 볼게요. 네, 행 높이. 네, 행 높이. 네, 16. 네, 17. 네, 그러니까 17과 18 사이에 16과,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요 요 17과 네, 18 사이 행 높이를 좀 넓혀 볼까 해요. 네, 물론 17행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숫자 데이터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17, 18행 경계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시고요. 하단으로 드래그 하시면요. 그 17행이 더 넓어지겠죠. 네, 저는요 17행을 이렇게 좀 늘려볼게요. 예, 늘렸더니요. 네, 17행이 이렇게 행 높이가 높아졌죠. 네, 이 정도면요 도장 다 찍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L16부터 L17까지 블럭 씌우고요. 모든 테두리 할게요. 모든 테두리 L16부터 O17셋까지 영역 잡으신 다음에 홈 탭 글꼴그룹 가셔서요. 우리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할게요. 모든 테두리. 그리고 다시 한번 홈 탭 글꼴그룹 가셔서요. 바깥쪽 테두리. 네, 바깥쪽 테두리. 네, 그리고 해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테두리가 눈에 띄게 모서리가 다 선이 그어졌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결제란은요 저는 좀 열 너비를요 좀 좁게 할게요. 예, 열 너비도요 메뉴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계 L열과 M열 경계에 가셔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이셔도 되세요. 줄이셔도 되시죠. 예, 줄이셔도 되시고요. 저는 결제 이 두 개의 셀을 병합을 할게요. 즉 L16셀과 L17셀을 블럭을 잡은 다음에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네, 결제 두 개의 셀이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되었고요. 네, 저는 이 결제 이 글씨를요 세로 쓰기로 바꿔볼게요. 세로 쓰기. 결제 병합했고요. 우리 세로 쓰기. 예, 세로 쓰기는 홈 탭 맞춤 그룹 가시면 네, 여기가 바로 세로 쓰기 메뉴예요. 네, 삼각 단추 보이시죠? 펼침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펼침 단추 클릭하시면요. 네,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시계 반대 방향부터 시작해서 셀 서식 맞춤까지 우리는 세로 쓰기 클릭하시면요. 결제가 바로 세로로 되었죠. 네, 결제 세로 되었나요? 네, 결제 저는 세로 쓰기 했어요. 결제 세로 쓰기. 네, 홈탭 맞춤 그룹. 네, 맞춤 그룹. 네, 이 부분 누르시면요. 세로 쓰기. 여러분들이 명령어 찾아주시면 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과장, 부장, 팀장 이 열너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너비를 또 조정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 L이 아니라 M, N, O 이 세 개의 열을 다 열머리글에서 잡아주세요. 열머리글에서 M, N, O 세 개의 열머리글 잡아주신 다음에 물론 상단 메뉴도 있지만요. 저는 마우스 오른쪽 누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우리 열 너비 보이시나요? 열 너비. 네, 클릭하셔서요. 현재가 8.38이에요. 8.38보다 한 6 정도 해볼까요? 6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M열부터 M열부터 O열 5열까지 열 너비를요 6으로 한번 해볼게요. 열 너비 6. 네, 됐네요. 네, 그래서 우리 결제란을요 다 일단 만들어 봤어요. 결제란. 네, 저는요 얘를 복사해서요 어디에 둘 거냐면 이 결제란 만든 걸요 여기에 제가 그림으로 붙여 넣을 거예요. 그림으로. 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림으로 붙여 넣지 않고요 이 셀을 다 복사해서 여기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얘가 그대로 왔죠. 네, 그대로 왔죠. 네,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도 해보고 또 그림으로 붙여놓고 두 가지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나? 네, 일단 여러분들이 결제란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결제란. 네, 저는 뭐 새로 쓰기도 하고 뭐 열너비, 행높이 다 조절을 했어요. 네, 이 결제란을요 여기 상단 비품 명세서 옆에 그림으로도 붙여 넣어 보고요 아니면 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두 가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복사도 해보고요. 네, 먼저요 저는 그림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제란 다 만드셨나요? 네, 결제란 다 만드셨으면요 우리 만든 결제란 부분을요 다 블럭을 씌울게요. 결제란 우리가 만든 결제란 서식 다 넣었어요. 열너비, 행높이 그리고 뭐 진하게 세로 쓰기까지 셀 서식 다 넣었고요. 셀 서식을 다 넣은 결제란을요 블럭 영역 범위 잡아주세요. 예, 범위 잡아주시고요. 우리 복사할게요. 예, 물론 컨트롤 C 하셔도 되세요. 예, 저는요 상단 메뉴 사용할게요. 왜냐면 복사란 붙여넣기가 바로 붙어 있어서요. 결제란 블럭 씌우신 다음에 홈 탭 클립보드 그룹. 네, 우리 가위 바로 밑이 바로 복사 메뉴예요. 예, 복사 메뉴도요 옆에 펼침 단추가 있어요. 펼침 단추 클릭 한번 해주세요. 펼침 단추. 네, 펼침 단추 누르시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복사가 있고요 우리는 그림으로 복사 새로운 거 한번 해볼게요. 그림으로 복사요. 그림으로 복사 클릭 한번 해줘 보세요. 결제란 영역 잡으신 다음에 홈 탭 클립보드 그룹 복사 펼침 단추 누르셔서요 그림으로 복사 클릭 한번 해주세요. 저도 다시 할게요. 그림으로 복사. 네, 그러면요 그림으로 복사 대화 상자가 나오죠. 네, 그림 복사 대화 상자가 나오면요 네, 모양은 화면에 표시된 대로, 형식은 그림. 네, 저는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미리 눌러져 있네요. 네, 확인만 하시면 되세요. 확인.
네, 확인. 그럼 그림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셀 복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크기 조절을 그림으로 복사하니까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셀 하려면은 크기 조절은 안 되잖아요. 네, 우리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네, 그림으로 복사가 되었어요. 네, 그림으로 복사되고요. 우리 이제 붙여넣기 해야겠죠. 예, 붙여넣기 할게요. 예, 붙여넣기는요. 예, 저는 F3셀 F3셀 클릭하시고요. 우리 복사 바로 옆에 붙여넣기가 있어요. 예, 붙여넣기도 밑에 펼침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네, 붙여넣기도 우리 펼침 단추 눌러주시면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여요. 네, 하면 네,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죠. 네, 그냥 일단 붙여넣기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그림으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저 붙여넣기 클릭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그림으로 왔어요. 그림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림인지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상단에 우리 그림 삽입할 때요. 그림 도구 서식 탭이 뜨지요. 얘를 붙여넣기 했더니요. 그림 도구 서식 탭이 떴어요. 그림 도구 서식 탭. 그럼 그림 도구 서식 탭이면 조절점이 이렇게 보이죠. 조절점 여러분들이 이용해서요. 요 크기에 맞게 줄여 주시면 되세요. 네, 그림으로 복사하고요. 붙여넣기. 네, 그림 도구 서식 탭이 떴고요. 네, 저는요 이 조절점 이용해서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절해 볼게요. 조절 가능하시죠? 셀로 복사하면요 이렇게 조절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림이니까 얘는 그림이에요. 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이 한번 해봤고요. 전 여기 과장, 부장, 팀장 얘를요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네, 노란색 했더니 네, 노란색 얘도 또 노란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으로 연결하면요 얘 노란색 하면 얘도 노란색이 돼요. 얘는 근데 그냥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얘도 만약에 네, 이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일단은 흰색으로 다시 해놓고요. 또 그림으로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그림으로 연결도 있어요. 그림으로 연결. 네, 이번에는요. 연결된 그림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은요. 그냥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고요. 전 얘 선택 한번 해보세요. 우리 넣은 거. 얘 삭제할게요. 삭제하고요. 이번에는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그림으로 연결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선택하셔서요. 일단 삭제 한번 해주세요. 네, 지워주시고요. 다시 우리 결제란 만든 곳 있죠. 결제란 만든 곳을 다 블록을 씌워주세요. 결제란 네, 다른 방법으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 즉 저는요.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좀 전에는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이번에는 연결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여기 만약에 색깔을 노란색으로 했으면은 얘도 연결된 그림이니까 바로 연결된 그림도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만든 결제란 클릭 드래그 하셔서요. 우리 복사할게요. 그냥 복사할게요. 우리 좀 전에는 그림으로 복사했죠. 그냥
펼침 단추 안 누르고요. 복사 했어요. 복사하면요. 엑셀은 이렇게 초록색 라인으로 반짝반짝 빛나죠. 네, 그냥 복사하시고요. F3셀 선택하신 다음에 F3셀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붙여넣기 옵션 선택하시면요. 이 붙여넣기 옵션도요.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이 많은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저는 그림으로, 얘가 바로 그림으로 연결이에요. 네, 그림도 있고 우리 연결 그림도 있죠. 네, 그림으로 연결 이 옵션을 이용하시면요. 여기 아까처럼 그림으로 되고요. 또 채우기를 하면요. 채우기까지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된 그림. 네, 얘가 연결된 그림이에요. 그림도 있고 우리 고리도 있죠. 네, 클릭 한번 해볼게요. 붙여넣기 펼침 단추 누르시고 우리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마우스 커서 갖다 대시면요. 연결된 그림으로 나오죠. 연결된 그림 클릭하시면요. 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크기 조절하세요. 네, 크기 조절 그림이니까 크기 조절 위치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저는 이제 채우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위치 조절해 주세요. 네, 여기서 바로 하시면 되세요. 블럭 씌우셔서 과장, 부장, 팀장만 여러분들이 저 노란색 할게요. 노란색 하시면요. 여기도 바로 노란색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붙여넣기 옵션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네, 지금은요. 저는 연결된 그림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해서 네, 채우기. 여기 노란색 했더니 여기도 바로 노란색으로 되죠. 근데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는요. 연결된 그림이랑 또 다른 옵션이기 때문에 또 안 됐죠. 그래서 우리 붙여넣기 옵션 두 가지 같이 한번 해봤어요. 연결된 그림이랑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위치 조절하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 결제도요. 색깔을 한번 넣어 볼까요? 결제 선택하시고 얘도 노란색 해볼까요? 네, 그럼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갖고 결제 노란색 했더니 얘 노란색. 아니면 결제를 제가 또 다른 색으로 바꿔 볼게요. 결제 초록색. 네,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도요. 우리 보통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이용하시죠. 그런데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저는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랑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죠. 예,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여기 채우기 없게 할게요. 네, 연결된 그림이라 여기서 채우기 없앴더니요. 예, 여기도 다 없어졌죠. 네, 없어졌죠. 네, 저는요, 예, 그림이니까 그림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할게요. 네, 삭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얘를 그림도 아니고 연결된 그림도 아니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예, 컨트롤 블록 씌우시고 복사 하시고 또 F3 셀 선택하신 다음에 네, 그냥 붙여넣기 단순하게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럼 보세요. 요 셀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여기 너비도 조정해 주셔야 되시고요. 얘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러면 결제 F열 조정해 주셔야 되시죠. 여기 보세요. 다 틀려요. 이 너비를 여러분들이 각각 다 수작업을 해 주셔야 되세요. 이런 결제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요 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는 여러분들이 열 너비 다 조정을 해 주셔야 되세요. 네, 이거보다는요, 그림으로 복사나 연결된 그림이 훨씬 더, 우리가 수작업이, 손이 덜 가죠. 그쵸? 여기 다 조정해 주셔야 되세요. 여기 다 조정하면요, 하단에 데이터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이런 직인란, 결제란을 이용하실 때는요, 우리 데이터에 영향을 안 주게 우측에 결제란 만든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나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 보세요. 셀이 다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요, 얘를 선택해서 삭제해 주고요. 아이고, 뒤로 한 단계 취소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쵸? 다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다시 한번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 넣을게요. 연결된 그림으로. 예, 그럼 우리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할 부분을 선택하시고 복사할게요. 복사. 얘는 똑같죠. 복사하고요. 또 F3 셀 선택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할 때 붙여넣기 옵션을 사용하는 거죠. 네, 붙여넣기 옵션 어떤 거? 네, 연결된 그림. 연결된 그림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연결된 그림. 네, 그럼 얘는요, 그림이에요. 예, 그림이라서 조절점이 나타나고요. 우리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위치 조절하신 다음에 네, 이런 결제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림으로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열 너비, 행 높이 조절 안 해도 되죠.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위치 시켜주시고요. 또 치우기도 하실 분들은 네, 블럭 씌우셔서 네, 블럭 씌우셔서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네, 원하는 색깔로 네, 이렇게 결제란을 만드시면요 훨씬 더 좀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저는 그림으로 복사랑 연결된 그림 같이 한번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얘는 또 지워주시면 되시죠. 네, 또 결제란이 두 개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 L, M, N, O 너비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삭제 눌러주시면 우리 결제란 삭제가 되었죠. 네, 결제란 삭제가 되었죠. 네,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숫자 데이터 한번 해볼게요. 숫자 데이터. 네, 제가 여기 H6셀부터 H12셀까지를 블록을 잡을게요. 금액만 네, 금액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만 H6셀부터 H12셀까지 블록을 잡아주세요. 예, 블록 잡고요. 복사 컨트롤 C 하셔도 되세요. 복사. 네, 복사 눌렀더니 붙여넣기가 활성화가 됐죠. 저는 어디다 붙여놓을 거냐면요. 여기 L6셀 선택해서요.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네, 하면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는 금액이 틀림없이 있죠. 48,000부터 23,000까지. 그런데 제가 이 숫자 데이터를 붙여넣기 했더니 0이 됐어요. 그쵸? 0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 값만 붙여넣기를 하고 싶어요. 얘는
연결된 식이 없어서 이렇게 0이 나온 거예요. 오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금액 48,000부터 23,000 값만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네, 여기 하단에 붙여넣기 옵션이 있어요. 붙여넣기 옵션 클릭 한번 해보셔요. 네, 우리 붙여넣기 옵션 클릭하면요, 여기 값이라고 있어요. 네, 값만, 네, 값만 클릭 한번 해줘 보세요. 값만. 네, 얘가 값 붙여넣기죠. 네, 값 붙여넣기 1, 2, 3 여기 값만 하면요, 요 숫자 데이터만 그대로 복사가 돼요. 네, 여기 0이 나온 이유는요, 앞에 연결된 식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값만, 숫자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다 하시면요, 복사하시고 붙여넣을 때 값만 선택을 해 주셔야 되세요. 제가 값만 했더니요, 이 보세요. 네, 요 값만 그대로 복사가 되었죠. 네, 옆에 다른 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0으로 나오는데, 이 숫자 데이터만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겠다 하시면요, 붙여넣으실 때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값만 선택하시면요, 값만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것도 붙여넣기 옵션 중에 하나죠. 네, 붙여넣기 옵션, 네, 숫자일 때. 네, 숫자일 때는 값만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값만 선택이 복사가 되죠. 네, 이 금액에는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단가 곱하기 수량이었겠죠. 그런데 여기는 값만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는 값만을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값만도 선택하면요, 값만 돼요. 그래서 붙여넣기 옵션, 이런 그림과 수치 데이터, 값만 두 가지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네, 우리 2부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저장 버튼 누를까요? 네, 저장 버튼, 네, 해제하시고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저장 버튼 누르셨으면요, 우리 잠깐 또 쉬는 시간 갖고요. 또 다른 엑셀 파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후에 3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 쉬셨나요? 3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부 수업은요, 다른 예제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마스터 엑셀 노란 볼도 보이시죠? 마스터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네, 우리 1회차 폴더 보이시면요, 1회차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네, 그 안에는요, 우리 견적서 파일 있으실 거예요. 네, 견적서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견적서 엑셀 파일 열어주세요. 네, 이 견적서 파일로는요, 우리 이름 상자의 이름 정의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다루시다 보면요, 한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많은 양의 셀과 셀 범위를 참조해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3부 수업에서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쉽게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이름 상자에 이름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름 지정을 하면요, 우리가 셀 주소를 참조할 때마다 셀 주소는 우리 왜 A1, B1, 뭐 D4, 네, 이런 셀 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셀 주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름 정의를 하시면요, 그 셀 주소 대신에 문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셀은 이런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문자니까. 네,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름 상자 이용해서 이름 정의해 보고요. 그 셀 서식 이용해서요. 예,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견적서 엑셀 파일 더블 클릭해서 예, 열어주세요. 네, 견적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네, 열렸나요? 예, 열렸으면요. 우리 상단에 탭 메뉴만 보이시죠? 네, 우리는 노란색 편집 사용 단추 한번 눌러주세요. 편집 사용 단추 클릭. 네, 그러면 네, 여기 뒤에 있는 건요 닫아 주셔도 되시고요. 우리는 견적서 엑셀 파일만 있으시면 되세요. 네, 견적서 엑셀 파일 다 열리셨을 거예요. 네, 견적서 보이시나요? 네, 여기 셀 여러분들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B2 셀, 예, B2 셀. 제가 B2 셀을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 상자 봤더니 B2 셀 클릭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쵸? 또 여러분들이 여기 네, C4 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C4 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C4 셀 이렇게 나오죠. 네, C4 셀. 네, C4 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C4 셀. 네, C4셀 클릭 한번 해보셔요. 예, C4셀은요, 2019년 12월 11일로 나왔어요. 저는요, 오늘 날짜로 바꾸고 싶어요. 예, 그러면 우리 날짜 단축키가 있죠. 날짜 단축키는요, 우리 뭐였나요? 컨트롤 콜론이었죠. C4셀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콜론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죠. 컨트롤, 네, 컨트롤 콜론, 네, 컨트롤 콜론, 콜른. 네, 그러면 요 C4셀에 오늘 날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또 네, 요 금액도 한번 눌러보세요. B9셀. 네, 그리고 D9셀. H9셀. 네, 여기 이름 상자 보시면요. 셀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셀 주소가 나오죠. 네, 저는요. 여기 I10셀을 클릭할게요. I10셀. I10셀. 네, I10셀을요. 저는 부가세라는 이름을 정의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10%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 10%가요. 바로 부가세예요. 그러면은 I10셀이 이름 상자에는 I10셀 셀 주소가 나왔고요. 이 I10셀 10%가 부가세.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이름 정의 칸에 부가세라고 넣으면요. 10%가 부가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이름 정의라고 해요. 이 주소는요. I10셀이에요. I10셀 주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좀 이용하기 사용자가 편하도록 I10셀은 부가세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름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이름 정의 같이 한번 해볼게요. I10셀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럭이 잡혀요. 예, 블럭이 잡히면 우리 작업 표시줄 보셔서 한영긴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한글 저는 부가세라고 입력하고요. 우리 이름 상자에 이름 정의를 하실 때는 꼭 반드시 엔터키를 눌러야지 적용이 되세요. 엔터키 클릭 하시면 이 I10셀은요. 이 I10셀은 이름 상자 보세요. 부가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좀 전에는 I10이었잖아요. 그쵸? I10이었죠. 즉 I열 10행이라는 이런 셀 주소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부가세라는 텍스트를 넣었더니 이 10%가 부가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네, 그럼
또 어디를 한번 해볼까요? H20셀 선택 한번 해보세요. H20셀. H20셀은요, 공급가액 합계네요. 합계라고 해볼게요. H20셀. 네, 그럼 우리 이름 상자 가보셔요. 이름 상자 가보시면 H20셀이에요. 이 주소는 H20셀, H열 20행인데 저는 얘를 이름 상자 클릭해서요, 합계라고 써볼게요. 합계. 예, 블럭이 이렇게 잡혀요. 그럼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엑셀의 마무리는 항상 엔터. 엔터 눌러주시면요. 우리 H20셀은 바로 네, H20셀은 합계라고 이렇게 이름 상자에 이름 정의가 되죠. 네, 이렇게 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름 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영역 전체를요, 이름 정의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C4셀, I10셀을 아니다. I10셀, H20셀이죠. 이름 정의를 했어요. 한 셀 한 셀. 이번에는 H20셀이었죠. H20셀을 제가 합계라는 이름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한 셀 한 셀 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아예 블록을 영역을 좀 많이 잡아서요, 한꺼번에 이름 정의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부가세 합계 이름 정의 해봤고요. 네. 그럼 우리 이름 상자 한번 볼까요? 이름 상자 펼침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이름 상자 펼침 단추 누르면 우리 현재 이름 정의를 두 가지를 했죠. 부가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부가세, 즉 I10셀이 바로 이렇게 잡히죠. 다시 이름 상자 펼침 단추 눌러서 이번에는 합계 눌러보세요. 그러면 H20셀이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물론 이런 셀, 임의의 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H15셀, H9셀 이렇게 셀 주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가세라든지 아니면 합계 이렇게 문자 데이터로 이름 정의해 놓으시면요, 계산하실 때 좀 편하세요. 계산하실 때도요, 셀 주소 참조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 놓으면은 셀 주소 대신에 합계, 부가세 이렇게 한글 문자로 입력하셔도 계산이 돼요. 이름 정의를 하면. 네, 우리 이번에 이름 정의를요, 블록 씌워서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이름 정의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네, F11셀 F11셀부터요 H19셀까지 영역을 한번 잡아보세요. F11부터 H19셀까지 F11부터 H19셀까지 이렇게 영역을 잡아보세요. 한 셀 한 셀이 아니라 이번에는 영역 전체를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수량, 단가, 공급가액, 즉 F11셀부터 H19셀까지 영역을 잡고요. 수식 탭, 네, 수식 탭,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시면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가 있어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네, 제가 메모장부터 한번 써볼게요. 네, 한 셀 한 셀 이름 정의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역을 잡고 F11셀부터 H19셀까지 네, 영역 잡으시고요. 우리 수식 탭, 정의된 그룹,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네, 여기까지 가볼까요? 네, 우리 F11부터 H19셀까지 영역 잡아주신 다음에 수식 탭,
정의된 이름 영역, 그룹,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하시면요.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오고 우리 첫 행, 이 첫 행은 바로 뭐냐면요. 여기 수량, 단가, 공급가액을 우리 이름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 행 체크. 첫 행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첫 행 체크, 확인. 네, 눌러보도록 할게요. 확인. 네, 확인 눌러보고요. 우리 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예, 가보시면요. 네, 여기 수량, 단가, 공급가액, 수량, 단가, 공급가액 이렇게 이름 정의가 들어왔죠. 이렇게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런 단가나 아니 단가가 아니죠. 우리 합계 그리고 부가세는 한 셀 한 셀을 이름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런 공급가액이나 단가 수량은요 한꺼번에 영역 잡고 이름 정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름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은 어디서 바꾸냐면요. 수식택 정의된 그룹 이름관리자 한번 가볼까요? 이름관리자 가시면요. 여기 우리가 이름 정의한 공급가액부터 합계까지 있죠. 만약에 공급가액을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요. 공급가액 선택하시고 편집 가서요. 전 액만 지워볼까요? 공급가. 네, 이렇게 바꾸셔도 되세요. 편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문자 데이터를 바꿔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확인. 네, 그러면요. 공급가액에서 공급가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름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어디에서? 편집 탭에서. 이름 관리자 편집 탭 누르시고요.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저 닫기 할게요. 예, 닫기 하고요. 이렇게 이름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름 정의를 했으면 활용을 해야겠죠. 예, 활용 한번 해볼게요. 네, 이름 정의 활용. 네, 계산할 때 훨씬 더 편하세요. 네,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공급가액 클릭 한번 해보세요. 예, 공급가액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시나요? 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예,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죠. 그쵸? 수량 곱하기 단가 하시고요.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세요. 예,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먼저 만약에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다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셀 참조하죠. 즉 F12 곱하기 단가 하고 엔터키 누르죠. 네, 이렇게도 물론 나와요. 네, 물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 지울게요. 우리는 이름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 정의. 네, 여기가 바로 뭐예요? 수량이죠. 수량. 한글로 이렇게 입력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수량. 수량 곱하기 단가. 네, 이렇게 한글 이름 정의를 했다면 텍스트 가지고도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수식 입력줄에도 이렇게 나오죠. 똑같아요. 예, 수량 곱하기 단가 하고요. 엔터키 한번 눌러주시면요. 계산이 돼요. 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나오죠. 자동 채우기도 되나 한번 볼까요? 예, 자동 채우기도 물론 돼요. 우리 계산하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물론 셀 주소 F12 곱하기 G12 이게 맞죠? F12 곱하기 G12 이렇게 셀 주소를 참조해도 되고요. 우리는 F열이 수량이고 G열이 단가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한글 텍스트를 이용해도 계산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네, 저는 공급가액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공급가액 합계. 네, 얘를 구하고 싶어요.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공급가액을 다 더해주면 되죠. 썸 함수를 이용해서. 근데 저는요, 자동 합계를, 우리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개수는요,
자동 수식 함수가 있잖아요. 이게 물론 썸 함수를 사용해도 되지만요. 우리 자동 합계 이용해 볼게요. H20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자동 합계 중에서 자동 합계 우리 수식 탭이에요. 현재 자동 합계 펼침 단추 누르신 다음에 우리 합계 구할게요. 네, 그럼 썸이 보세요. 이름 정의를 하면 제가 이 공급가를 클릭 드래그 하려고 했더니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보세요. 는 썸 공급가. 우리는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엔터만. 그럼 끝이에요. 네, 공급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공급가죠. 전 얘를 다 클릭 드래그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름 정의 공급가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여러분들은 엔터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엔터 그랬더니 이게 맞나요? 246만 2천원.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되었죠. 이름 정의의 좋은 정의예요. 엔터만 눌렀어요. 네, 그리고 계산할 때 우리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이 9셀 클릭 한번 해보세요. D9셀이네요. D9셀. D9셀. D9셀 클릭하시고요. 네, 여기는요,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합계. D9셀. 네, 는. 네, 우리는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텍스트, 한글로 쓸게요. 합계, 합계, 더하기. 네, 합계는 우리 어떻게 구해요? 합계는 부가세도 포함을 해야겠죠. 그쵸? 합계 더하기 합계 곱하기 부가세죠. 그래서 여기를 다 이렇게 한글로 부가세 10% 우리 더 추가해야 되잖아요. 부가세. 네, 이렇게 이름 정의하시면요. 한글 텍스트로도 수식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계. 그 합계의 10% 부가세를 합한 게 금액이 되겠죠. 네. 금액.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엔터 눌러볼게요. 엔터. 그랬더니 278만 요거 맞죠? 여기는 공급가액이고요. 아직 부가세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죠. 네, 공급가액은 246만 2천원이고 이거에 10%를 하면은 278만 120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글로 나오니까 제가 읽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옆에 H9셀 선택하시고요. 얘도 수식 는 입력하시고 여기 D9셀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요. 엔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나와요. 공급가액은 246만 2천원이고 그리고 총 부가세 포함 합계는요. 이거에 10%까지 계산이 돼서 270만 8,2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 정의 해보고요. 이름 정의를 활용해서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네, 이름 정의 하시면요. 이렇게 조금 수월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요. 저장 버튼 누를게요. 네, 저장 버튼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